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고래는 해양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고래 배설물에 함유된 철 성분은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는데요. 이 플랑크톤은 매년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4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85%를 생성합니다. 또 고래는 CO2를 몸에 저장합니다. 몸집이 큰 고래의 경우는 CO2를 33톤이나 몸에 저장하죠. 자, 이렇게 고래를 보호한다는 건 지구 환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Japan has confirmed it will resume commercial whale hunting and is withdrawing from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Tokyo says it plans to kill despite a worldwide ban. 일본은 얼굴에 철판 깔고서 상업 목적의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래가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고래가 죽으면 바다도 죽고 바다가 죽으면 우리 인간도 죽는다는 걸요. 상업 포경은 사실 1986년 전 세계에서 금지된 바 있죠. 그런데 일본은 실제로 고래잡이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감시망을 피해서 고래 사냥을 해왔고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국가 단위로 나서서 은폐하고 있죠. The Japanese government go through a lot of trouble to make sure that people don't know about this. 참치 남획도 심각합니다. 남획이라는 건 물고기의 개체수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잡는 걸 뜻합니다. 남획이 일어나면 물고기의 번식이 어획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연은 복원되기 힘들어집니다. 남획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그 물고기는 멸종의 길을 걷고 생태계는 엉망이 되죠. 참치 남획도 문제가 큽니다. 참다랑어는 지구에서 제일 비싼 어종 중 하나인데요. 참다랑어 시장 규모는 연간 420억 달러. 참다랑어 한 마리가 도쿄 시장에서 300만 달러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몸값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멸종하고 3% 미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번성하던 종이죠. 프랑스에서도 돌고래가 죽어갑니다. Recent discoveries that Sea Shepherd has made is that on the Atlantic French coast, up to 10,000 dolphins are being killed every year by bycatch. So this is 10 times more than dolphins being killed in Taiji. 부수 어획이라는 건 특정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그물에 다른 물고기가 같이 잡히는 겁니다. 매년 30만 마리가 넘는 고래, 돌고래가 상업적 어획의 부수 어획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선 요리를 먹는 사이 돌고래를 죽이는 거죠. 상어도 인간 때문에 멸종 위기입니다. 상어 고기는 돈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어 지느러미 요리 샥스피는 큰 돈이 되죠. 잡힌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버려집니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해저에 가라앉은 채 죽게 되죠. 잘린 지느러미는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대부분 보내지는데요. 홍콩 거리의 트럭에선 어마어마한 양의 상어 지느러미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수프는 중국에선 신분의 상징입니다. 영양가도 없고 맛도 별로 없으면서 한 그릇에 10만 원도 넘습니다. We should not be afraid of having sharks in the ocean. They should be afraid of not having sharks in the ocean. The sharks keep the oceans healthy. 상어 역시 해양 생태계에 중요합니다. 수산 자원을 유지하고 산호초가 살아있게 하죠. 상어 개체수도 무분별한 남획 때문에 급감 중입니다. 환도상어, 황소상어, 귀상어는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그 개체수가 80에서 99%까지 줄었습니다. First time ever, sharks were in danger of going extinct because of us. 상어가 멸종한다면 바다는 늪이 돼버립니다. And guess who's going to die next? Over the period that we've been monitoring seabirds since about 1950, the abundance of seabirds has declined by about 70%. 바다 포식자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바다새의 개체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어나 고래 같은 포식자들이 남획되는 탓에 작은 물고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됐고 새들의 먹이는 불충분해졌죠. Almost half of those sharks killed are killed as bycatch from commercial fishing fleets. 상어 지느러미 판매를 금하고 상어 사냥을 금해도 상어는 계속해서 죽어나갈 거란 말이죠. 아이슬란드의 작은 어장에서 한 달 동안 쥐돌고래 269마리, 바다표범 900마리, 바다새 5,000마리가 부수 어획으로 잡혔습니다. Taken across the world's oceans, the amount of bycatch is huge. 해양 관련 협회들은 해결 방안으로 지속 가능 어업을 제시합니다. 바다 서식지를 보존하고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수산업을 유지하자는 거죠.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고 어류 개체 수가 줄어들면 지속 불가능한 사이클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전문가마다 집단마다 다릅니다. Obviously, we cannot go to the other extreme. The only solution is not to fish at all. I don't think we can do that. The idea is not to stop fishing. The idea is to do more sustainable fishing. Impossible. There's no such thing as a sustainable fishery. There's simply not enough fish to justify that. 해양관리협의회는 지속가능어업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라벨 도입을 장려했습니다. 돌고래 안전 참치 캔에는 이렇게 푸른색 라벨이 달려 있는데 지속가능어업을 인증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라벨이죠. 하지만 이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해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We caught tuna fishing vessels who had slaughtered 45 dolphins to catch 8 tunas, and that fishing vessels was working for dolphin safe can tuna. 문제는 바다에 나가 있는 상어버선이 450만 척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감시하냔 말입니다. 일단 배가 한번 출항하면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There's nobody out there witnessing whether they kill dolphins or not. So how do you know it's dolphin safe? 감시자들이 같이 승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돈으로 매수되거나 협박받거나 실제로 살해되기도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만 감시자 18명이 5년 사이에 실종됐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내고 인증 라벨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Neither one is sustainable and neither one is right to do. 지난 20년 동안 인증이 거부된 사례는 단 2건. 해양관리협의회의 1년 수익 450억의 80% 이상이 이 로고 인증에서 나왔습니다. 인증을 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돈을 더 버는 거죠. There's a lot of groups out there, whether it be climate change or conservation, whatever. It's a business. It's a feel-good business. 어업으로 생기는 어망도 큰 문제입니다. 지구 전체를 500바퀴 감쌀 수 있는 낚싯줄은 매일 설치됩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45%가 그물이나 낚싯줄, 낚시 바늘 같은 어업 도구죠. 미국 단 한 곳에서만 어선에 포획되고 다치고 죽는 바다거북이 연간 25만 마리. 해양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바다에 플라스틱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어업이 계속되는 한 생태계는 망가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도 문제긴 문제지만 상업적인 어업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과도한 어업은 산호초도 망가뜨립니다. When these animals excrete, that is food for the corals.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산호초의 90%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주된 이유로는 기후변화죠. 하지만 과도한 어업으로 물고기가 사라지면 산호도 죽습니다. 물고기 배설물이 산호의 먹이인데 물고기가 사라지면 양분도 없고 산호도 자랄 수 없는 거죠. Fishing has become the major threat on many reefs around the world, where 90% of the large fish which prospered there for millennia have now disappeared. 1830년대 북해어선은 하루 평균 넙치를 1톤에서 2톤가량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선 전체가 1년 동안 잡는 넙치를 합쳐야 2톤 남짓, 남해구로 넙치 개체 수가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인간은 매년 2조 7천억 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단 1분 동안 500만 마리죠. 고래나 상어, 참치, 거북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어류 개체 수는 거의 멸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We will see virtually empty oceans by the year 2048. 바다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심해에 가둡니다. 물고기도 역할을 맡습니다. 물고기의 배변, 호흡 등은 이산화탄소를 연간 16억 톤 처리합니다. 2019년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4.5% 수준. 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떨어진 탄소는 깊이와 장소에 따라서 수백 년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됩니다. 해초와 다시마 숲은 지상의 열대우림보다 단위 면적당 20배 더 많은 탄소를 빨아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최대 93%가 해양식물, 산호에 저장돼 있죠. 저인망 방식은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저인망은 무거운 줄을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해저를 망가뜨립니다. 가장 큰 저인망은 성당 여러 채, 전보제트기 10세대를 한 번에 삼킬 정도죠. 저인망이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저인망 어업은 매년 약 16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1분마다 축구장이 4316개 사라지는 셈입니다.
Removal are devastating to habitat, to ecosystems. It is a fishing industry that is destroying the fish and the rest of the life of the sea. 과학자들은 최소 바다의 30%는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바다의 5%만이 어업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감시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So in reality, less than 1% of all of our oceans are being regulated. In some areas, fishing is okay. In others, it's not. Because who will draw the line?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전 세계 어류 감소에 더해서 인간에 의한 대멸종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대처 방안으로 양식은 어떨까요? 환경 친화적으로 물고기를 양식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거죠. 양식은 부수 어획도 불법 조업도 없고 산호초 지역을 부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해산물의 50%는 이런 양식장에서 얻어지죠. 그런데 양식업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Farming fish, being pollution, disease. What are these fish being fed? 업계 통계에 따르면 양식 물고기 1kg 생산에 먹이는 1.2kg가 필요합니다. 먹이는 말린 생선가루, 추출된 생선 기름인데 먹이를 생산하는 데만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양식대에서 나오는 물고기보다 먹이로 투입되는 물고기가 더 많다는 거죠. 오염, 질병 노출도 심각합니다. 연어들은 바닷물에 갇혀 기생충에 감염됐고 산채로 뜯어먹힙니다. 양식장엔 연어 배설물, 물고기 살점 조각들 기름에 찌들었습니다. Each salmon farm in Scotland produces organic waste equivalent to a town of 10 to 20,000 people. Salmon farming is a waste of resources. It's biological nonsense. 양식장 연어의 약 50%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대량 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시스피라 씨는 바다를 지키는 방법으로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물고기를 아예 먹지 말고 바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 자, 그런데 바다는 인류 최대의 단백질 공급원, 식량 공급원입니다. 어류 자원을 포기한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차고 넘칠 겁니다. 그렇다고 바다 생태계를 위해서 인구를 줄이는 결정도 말이 안 되죠. 또 수산기업이나 국가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류 자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데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게 참으로 걱정스럽네요. 하지만 어류 자원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이런 주장에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에 대한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급진적이고 자극적인 다큐인 만큼 반론도 그만큼 크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다큐가 인용한 논문 2048년 해양생물 멸종에 대한 내용이 실제 논문의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논란도 있고요.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46%는 어망이라는 주장이 확실치 않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조업 장비가 해양 쓰레기의 상당 부분 기여하는 건 맞는데 정확히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하네요. 또 시스피라 씨는 사실 왜곡 논란, 부정적인 답변만 악마의 편집 논란, 극적 연출 논란, 현실 과장 논란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은 드리는데 다 보고 나서 꼭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기사들, 팩트체크에 대한 기사들 이런 것들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여러 가지 나오니까요. 그것도 같이 보시고 균형 잡힌 의견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